자,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근데 이제 그 전에 지난번에 이제 미국 독립선언문, 그죠? 독립선언문 문구를 우리가 봤었고, 독립선언문 문구가 이거는 상상의 질서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게 나오니까 오늘 그냥 계속 가시겠습니다. 진도를 쭉쭉 나가면서 보시면 다 이제 그 얘기가 반복되니까요, 사례가. 그래서 166페이지 진정한 신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정한 신자들. 요거를 뭐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아마도 적잖은 수의 독자는 앞선 문단들을 읽으며 의자에서 몸을 비비고 왔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도록 교육받았다. 함무라비 법전이 신화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만, 그러니까 인권, 그죠? 우리가 믿는 인권도 신화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만일 인권이 오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사회가 붕괴할 위험이 있지 않은가. 뭐 그렇겠죠. 오늘날, 그죠? 인권이 상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이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많겠죠. 그래서 볼테르는 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하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는 마라. 그가 밤에 날 죽일지 모르니까. 함무라비는 자신의 유교질서 원리에 대해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고, 토머스 제퍼슨 역시 인권에 대해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호모사피엔스에게는 하늘이 부여한 권리가 없다. 그죠? 거미나 하이에나에게나 침팬지에게 그런 권리가 없듯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인에게는 하지는 마라. 그가 밤에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까. 이런 두려움은 타당하다. 자연의 질서는 안정된 질서다. 설령 사람들이 중력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내일부터 중력이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이와 반대로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화에 기반하고 있고, 신화는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상상의 질서를 보호하려면 지속적이고 활발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노력 중 일부는 폭력과 강요 형태를 띈다. 군대, 경찰, 법원, 감옥은 사람들이 상상의 질서에 맞춰 행동하도록 강제하면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어떤 바빌론 사람이 이웃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에게 눈에는 눈, 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모종의 폭력이 필요하다. 1860년 미국인 대다수가 아프리카의 노예 또한 사람이며 자유권을 누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남부주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내란을 치러야만 했다. 남북전쟁 말하는 거죠. 하지만 상상의 질서는 폭력만으로는 유지될 수가 없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 일부 있으니, 그래서 이제 이게 제목이 진정한 신자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일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프랑스의 정치가 탈레랑은 루이 16세 치하에서 카멜레온 같은 경력을 쌓은 인물이었다.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탈레랑. 이게 주교였대는데 뭐 정말 카멜레온처럼 계속 변화해서 결국 아주 뭐 인생도 뭐 비참하게 죽지 않고 아주 뭐 화려하게 그래서 그는 혁명 정부에도 봉사하고 나폴레옹 체제도 봉사하고 또 그 붕괴한 다음에 그 봉건 다시 그 왕정 복구한 데도 봉사하고 하면서 때맞춰 충성의 대상을 바꿔서 말년에는 복권된 군주를 위해서 일했다. 그는 정부에서 수십 년간 일했던 경험을 이렇게 요약했다. 당신은 총검으로 만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깔고 앉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다. 그러니까 무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래서 종종 단 한 명의 사제가 군인 100명의 몫을 하곤 한다. 훨씬 더 싸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8페이지로 가세요. 더구나 총검이 아무리 효과적일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휘둘러야 한다. 병사와 간수와 판사와 경찰이 스스로 신봉하지 않는 상상의 질서를 유지할 가닥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인간의 모든 집단 행동 중에서 가장 조직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폭력이다.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조직폭력이라는 게, 폭력을 조직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회의 질서가 군사력에 의해 지탱된다고 말하는 순간 군대의 질서는 무엇이 유지하는가 하는 의문이 당장 떠오른다. 오로지 강요에 의해서만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일부 지휘관과 병사는 뭐 신이든 명예든 조국이든 남성다움이든 돈이든 뭔가를 진심으로 신봉해야 한다. 사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심으로 신봉해야 한다. 진심으로 신봉해야 한다.
이보다 더 흥미로운 질문은 사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 있는, 그죠? 맨 상층부에 있는 자들에 관한 문제이다. 그들 스스로가 상상의 질서를 신봉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그걸 강요하고 싶어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냉소적인 탐욕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만 아무것도 신봉하지 않는 냉소주의자는 탐욕스러울 가능성이 적다. 맞죠? 읽고 호모사피엔스의 객관적인 그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욕구들을 충족한 뒤에는 더 많은 돈을 들여 피라미드를 건설하거나 여기저기서 휴가를 보내거나 선거운동에 자금을 대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주시장에 투자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으나 진정한 냉소주의자에게는 이 모든 일이 완전히 무효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냉소주의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그 스스로가, 그죠? 권력자, 사회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권력자 스스로가 상상의 질서를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자, 그래서요,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166페이지, 지난번에 166페이지요. 166, 그 진정한 신자들, 그거 이제 바로 윗문단에 돼 있어요. 윗문단. 그죠? 166페이지에 이제 진정한, 오늘 읽었던 부분, 그죠? 바로 앞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함무라비가 이제 만약에 요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함무라비도 자신의 위계질서 원리를 동일한 논리로 옹호할 수 있을 거면 김혁준 조사 가령 이렇게 말이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앞에 다시 그대로 써왔습니다. 그죠? 여기 써왔죠.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함무라비가 이제 물론 말을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거는 유발 하라리 해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귀족 평민 노예가 그러니까 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죠? 팩트를 알고 있다. 그죠? 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그건 팩트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다르다고 믿으면 우리는 더 안정되고 번영한 그런 사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함무라비가 실제로, 그죠? 함무라비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위계질서 논리를 옹호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자기는 이거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해야 우리 잘 살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유발 하라리, 그죠? 유발 하라리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이제 맞추어서, 그거 다 상상의 질서다. 그죠? 상상의 질서인데, 이제 그걸 믿으면 더 안정되고 번영된 사회를 창조,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본 것이지, 실제로는 함무라비 자신, 아까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함무라비 자신은 아마도 그것을 진심으로 철석같이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뭐냐면은 신분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다르다. 그죠? 귀족하고 평민하고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이거 완전 다른 사람이다. 자연적 사실이다. 라고 아마 진심으로 철석같이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진정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함무라비가 이게 그렇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하얀 거짓말 문제예요. 하얀 거짓말. 그죠? 하얀 거짓말이란 말 아시죠? 하얀 거짓말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그러니까 검은 거짓말은 그러니까 남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 악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본인이 거짓임을 알고 하는 거지. 그죠? 알고? 근데 왜 거짓을 해? 자기가 이기적 관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그 사회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욕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박정희나 뭐 전두환이나, 이런 애들 전두환이 뭐했죠? 무슨 사회? 정의사회 구현, 그죠? 정의사회 구현에서 폭력배들 다 저기다 삼성교육대 보낸다 하고. 근데 그게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 강화하려고 검은 거짓말 한 거다. 그죠? 보통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이게 그 얘기예요. 본인이, 물론 그게 하는 것에서 그런 것이 다 포함되겠지만, 자신이 진짜 하는 일을, 진정한 신자라는 거지. 그죠?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좋은 일이다라는 신념하에 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거 다 지 이익을 위한 거고, 사적인 권력, 그죠? 이나 그 어떤 부를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 검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잘 작동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도 밑에 있던 애들은 그 진심으로 충성한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래야만 국가가 살아난다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것이 이제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쁜 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게 하얀 거짓말 아니에요? 좀 전에 함무라비가 생각했던 게 이런 식으로. 나 그거 거짓말이란 거 알지만 그 거짓말을 믿어야만, 그죠? 그렇게 귀족 평민 노예가 다르다는 걸 믿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하얀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이 하얀 거짓말을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냐면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즉 이제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이걸 믿어야 이제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야. 이게 이제 거짓말인데, 근데 거짓말이란 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사실 뭐 저희도 이런 거를 많이 하죠. 애들 어릴 때라든지 하얀 거짓말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죠? 애들을 위해서 무슨 뭘 하면 뭐가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거짓말하면 뭐 코가 나온다는 등 피노키오 뭐 그런 식의 얘기라든지는 호랑이가 물어간다. 호랑이가 물어가는지 이제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진정한 신자라는 그 제목 자체가 하얀 거짓말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래서 왜 플라톤 얘기할 때도 뭐 국가론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물었다. 이거 다 하얀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이상 국가를 나가기 위한 거지. 실제로 우리가 뭐 이데알 세계에서 뭐를 그죠? 뭐 그 회상에서 뭐를 상계에서 뭘 알고 이게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반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죠? 근데 그 본인은 철석같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그 말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게 말이냐. 이게 사실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를 위한 거야. 우리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폭로가 된다는 거지. 그게 논리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말을 정합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뭐 호랑이가 물어간다. 이건 뭐 호랑이 있지도 않고 호랑이 멸종했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원래 왜 어렵습니까? 거짓말 유지하기 어려운 게. 그 없던 사실이니까 나머지 팩트들을 다 없는 거에 맞춰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결국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적 뇌가 이 사회적 뇌라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자기는 진심으로 믿지 않는데, 야,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결국은 알아내요. 그게 드러나거든요. 우리 뇌가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이런 거를 통해서 야, 제대로 본인이 진짜 믿지 않는 것 같은데라는 우리의 사회적인 뇌가 결국 강파해낸다. 그러니까 결국 하얀 거짓말이 사회적으로 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하는 사람 스스로 그 말을 참인 것을 믿어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네. 거짓말인 걸 다른 사람들이 아잖아. 왜 허언증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 자기가 하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믿으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주변 사람 이상하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남들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 하얀, 그러니까 자신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스스로 참인 거로 믿으면서 남들한테 그럴듯하게 뭔가 이제 상상의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 하냐면은 그거에 대응하는 객관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라는 거지. 믿음. 그 말에. 그거 하면. 신념이나 뭐 그런 약간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을. 이게 가치론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이따 얘기 나올 겁니다.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가 없으니까 일치하는 게 없으니까 일단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지. 만들어낸 거니까. 픽션이니까 일단 지어낸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나는 그걸 진심으로 믿어. 그리고 진심으로 믿어. 근데 그 이야기가 뭔가 설득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나면은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거짓말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상의 질서에 불과하고 픽션에 불과하고 이제 거짓말이지만 그러니까 그건 하얀 거짓말도 아닌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그죠? 그 사람이 뭐 알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얀 거짓말도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말의 뉘앙스 때문에도 혼동이 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도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마키아벨리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키아벨리도 왜, 그죠? 다른 사람한테 진심으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신이 스스로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감언이설과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거를 진심으로 믿는. 그러니까 왜 그 말 있잖아요. 저기 그 삼국지에서 그 조조가 유비 만났을 때 예? 제일 무섭다고 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조조는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하얀 거짓말 하는 사람이지. 아주 머리를 계산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조종해서 하는데 유비를 만났더니 무식한 놈이 얘는 진심으로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조조가. 응?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 부하를 위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부하를 위하고 유비보다 더 잘해주지만 계산된, 그죠? 하얀 거짓말 시스템에서 잘해주는 다 계산된 그런 건데 인간 관리라는 게. 근데 유비는 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놈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따르니까. 그리고 결국 실제로 그것이 이제 된 거죠. 그게 이제 유비의 힘이라는 거죠, 사실은. 단순히 그 겉모술수라는 게 그 하얀 거짓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마키아벨리 얘기하고 항상 그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 유비와 그 조조 사례를 들으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유비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그거라는 거지. 사실 그것도 다 상상의 질서 아니겠어요? 그 유비가 뭐 다시 옛날 한나라로 돌아가고 뭐 이런 거, 그죠? 이미 시대는 흘러버렸는데 조조가 이제 시대에도 부합하고 민중들한테도 부합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가 그렇게 힘을 얻고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거는 그 하나의 힘이라는 거지. 본인이 그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은 거짓말 얘기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얘기가 그거예요. 요거를 좀 우리말로 바꾸면 더 편하겠습니다. 그 독립선언문 얘기를. 그러니까 그 독립선언문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은 몸을 베베 꼬고 이제 그런 걸 났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뭐 인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인 것하고 문법적인 의미와 실제 의미가 다르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진다라는 게 마치 팩트처럼 씌어 있어요. 그죠? 그 문법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사실이다. 그건 사실 팩트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죠? 실제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죠. 그죠?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우해야 한다. 그 다른 사람들, 서로가, 그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그죠? 그렇게 대우해야 한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은 슈드예요. 문법적으로는 사실, 팩트로 쓰여 있지만, 실제 의미는 슈드인 거지. 그리고 똑같아요. 아까 그거랑.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인간다운 삶은 뭔지 그거는 뭐 모르겠고 일단, 그죠? 그건 얘기하기 나름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거 한 가지를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그 상상의 질서를 이거를 그 어떤 그 이야기죠, 그죠? 이야기 어떤 그 픽션을 만들어내는 거, 이야기 짓기, 그죠? 이야기 짓기 하는 그 픽션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죠? 보다 그 상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상위의 목적.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그죠? 이 목적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더 생각을 일단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이 이렇다는 거지. 근데 이거 이제 언젠가 저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또 갸우뚱 하더라고. 근데 니들이 이거 팩트랑 이거 슈드를 구분 못해서 그렇지 잘 설명을 했더니 그 애들은 그냥 이게 이준주 하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아니냐. 팩트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슈드. 그렇게 해야만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인권이 사실은 타고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사실 인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인권은. 타인들이 주는 거죠, 사실은. 그죠? 신이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들이 존중해야만 인권이 있는 거지. 존중 안 하면 인권이 없는 거지. 가지고 있는 사실이라면은 존중하던 안 하던 가지고 있는 걸 텐데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좀 더 그 경악스러운 건 이런 거지. 그 고등학생이 아주 학생들이 이제 이거 처음에 사실 이걸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뭐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 주권.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근데 사실은 아니죠.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아니죠. 그죠? 주권이 우리나라 국민한테 있나? 그 이슈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질문했어요. 야, 우리나라 주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우리들한테 있냐? 그랬더니,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웃기지 말라. 제가 처음에 그랬죠. 웃기지 마라. 그 우리나라의 주권은 우리한테는 없어. 우리 빼고 다른 세계 사람들한테 있어. 이렇게 말했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겨져야 한다는데, 그럼 누가 그렇게 여겨요,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나 국가들이 그렇게 여겨야만 우리나라 주권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지 않으면 뭐 없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팩트와 슈드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따지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있는 거, 이게 오히려. 그거 인정해줘야만 되는 거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여겨서 대우를 해줘야만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예전에 뭐 대한제국이나 이런데 뭐 대한제국 뭐, 그죠? 고종이, 우리 뭐, 대한제국이 주권은 뭐, 있고, 근데 뭐, 있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실체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핸드폰, 이거 내 거야. 근데 이거는 이게 내 거가 핸드폰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이거 네 거야. 라고 인정해줘야만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실체의 여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체예요, 그래. 이거는 실체가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건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내 때문에. 거라는 것은 남들이 내 거라고 존중해줘야만 내 거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핸드폰 나를 제가 모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정해주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게, 이거 뭐 땅 소유권이라는 게 뭐 내 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그거는 네 거라고 인정을 해줘야만, 그죠? 점유하고 매매할 걸 인정해줘야만, 남들이 인정해줘야만, 그게 내 거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뭐 금덩어리도 마찬가지고. 거예요, 개념. 그렇죠. 권리라는 건 사실과 다른 영역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히 사실 이상한 건 아니고. 근데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것도 뭐 권리니까 주권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가치를 구별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문제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다고 해서 뭐 주권이 뭐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의미니까 어떻게 돼? 그런 의미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주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잘해야 더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나라도 막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제국 같은 경우, 우리는 대한제국이다라고 했을 때 인정해준 나라가 뭐 그때 두 나라 있다고 했나? 뭐 저기 발트 3국 중에서 에스토니아인가 뭐 무슨 나라가 하나 딱 인정해주고 그것도 금방 망했잖아요, 그죠? 서로 인정받지 못한 애들끼리 인정하고 뭐 다 망한 거지 뭐. 주권이 다 삭제된 거죠, 뭐. 그죠? 두 번째 조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가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권력자? 그러니까 국민 중에 권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일반 사람들하고 다 어쨌든 선출 권력이든 뭐든 권력자들이 국민에게 있음을 권력자라는 걸 인정을 해도 안 되는 게 안 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하면 또 미국 가고 일본 가서 아련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주권 안에 외교권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주권이라면. 그렇죠. 단순히 그 권력자가 인정을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거 뭐 없애버리면은 뭐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당위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하고 이제 그죠? 우리 실제 의미를 구별해야 된다. 그죠?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다 가진다 뭐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해서 이거 바로 이 얘기죠. 그죠? 이거 요렇게 이주인 것처럼 쓰여 있지만 실제 의미는 어떤 가치, 당이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해야 한다. 뭐 이 의미다. 실제로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사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문법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동양적 사회 전통에 따르면 네. 시우들은 당위와 존재가 일치해요. 감정적으로는 이게 문법은 이렇게 돼 있어도 감정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일치한다고 이제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일치한다고 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 보는 건 없는데 일단은 그 존재의 법칙하고 당위의 법칙이 서양은 비교적 이렇게 분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동양의 전통은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당위를 존재에 그냥 같은 등급으로 해서 같이 보는 그런. 그게 이제 사피엔스 특유 인지 유동성에 의한 사고예요, 그게.
그게 그래서 배운 거예요. 사피엔스 특유의 사고가. 예. 요걸 보다 보니까 이 서양의 사유의 저변에도 그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변이 아니라 그거는 서양이건 전혀 상관없이 호모 사피엔스의 공통이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의 논법에 따르면 아니 사람 논법이 아니라 지금 과학적 시각에서 현재 과학적 시각에서 그는 동양서양 구별 없이 그 과학 시대 이전의 모든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는 아니, 사회적 지능에 의해서 모든 것에 사회적 의미, 의도를 부여해서 겹쳐서 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는 거지. 이제 그 오늘 나올 글 나올게. 그거 포인트지. 자, 그래서 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요거 아까 요거 그죠? 그 뭐지? 그러니까 눈에는 눈 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모종의 폭력이 필요하다. 그런 문구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의의 여신이 디케잖아요. 정의의 여신이 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거죠. 칼, 그죠? 칼이 강제적 집행령을 의미하는 칼을 여기 아주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살이 있는 겁니다, 그죠? 칼 여기 아까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죠? 모종의 폭력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저울 달고서 야, 네가 더 내 웃기고 있는데 가버리면 뭐 상관이 있어요, 그죠? 이제 칼로 이제 딱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무력으로 뒷받침돼야 된다. 근데 그 무력만으로는 유지가 될 수가 없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는 게 아까 유비 사례도 들었는데요. 그 사약책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말 진심으로 믿는 진정한 신자 한 명 있으면 세상을 바뀔 수 있다 그래요. 그게 또 진짜 한 명만 있으면 예를 들어 뭐 그 아까 나라 유비도 그렇고 간디도 그런 예를 들고요. 간디 같은 경우 진심으로 어떤 새로운 상생의 질서를 믿는 그 사람이 있고 일관되게 그죠?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 이야기가 그럴 듯하면은 그것이 설정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그죠. 그 남들이 믿기 쉬운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중력 같은 경우에는 지구 어딜 가든 중력 네. 그 하나의 그 사실이지만 예. 그런 사회 체제나 이런 정치 뭐 그런 예, 예, 예. 시스템은 나라마다 다 다르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정하기로 믿기로 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다. 물론 근데 잘 산다는 삶도 다 다르겠죠. 서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또 그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요. 그죠? 그게 이제 예. 팩트가 아니라는. 팩트는 아니고 당위 세계. 다 같은 걸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회 체제가 같아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냉소주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마지막 문단 하나 보시고요. 168페이지. 냉소주의 학파, 견유학파. 요거 그죠? 견유학파.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그 번역을 참 견유학파라고 했는데 그 시니컬이란 단어예요. 시니컬. 이 시니컬이란 단어가 이게 그냥 그리스어로 원래 개예요. 개 같다. 이게 원래 의미가 개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에 개 같다 이걸 입에 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개같이 개굴에서 살면서 입으로는 맨날 개 같다는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표현할 때 번역할 때 냉소적이라고 하지만 원래 뜻은 개 같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번역을 견유라고 한 거죠. 그죠? 개 같은 선비 뭐 해야 되나? 적어도 일본 번역이죠. 그렇겠죠. 일본 사람이 했겠죠. 견유라는 거를. 우리말 개 같다와 저기 독라이크는 의미가 다르겠죠. 이게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개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 같다라는 거 우리는 굉장히 비하예요. 이거 비하예요. 이것도 비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잠깐 보시면 이게 유명한 사례잖아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여기도 나오지만 그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뭐 이게 이제 이 시대가 뭐냐면은 이 시대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여기 뭐 이 조그만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대충 뭐 저 여진족 청태종쯤 될 거야 아마 그죠? 원래 그리스가 중심이었는데 그 변방의 여진족이 이제 흥기해가지고 그리스 다 점령하고 쳐들어가서 이거를 뭐 이 당시로는 엄청난 이쪽 뭐 다 여기 저기 어디야 에티오피아 해서 이쪽 다 정벌 했으니까 리비아까지 엄청난 거죠. 그 당시 문명세계 여기 이게 문명의 중심지인데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이걸 다 정벌을 한 거니까 이쪽 문명까지 정벌했으니까 인도 문명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적인 세계 정복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의 의미가 뭐냐 여기 그죠? 알렉산더 원장이 가지는 의미는 세계의 확장이다. 근데 이 세계라는 게 지리적, 공간적, 물리적 영역을 뜻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세계, 인식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은 정복민과 피정복민 모두에게 자신들이 가진 자기중심성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을 깨트려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께 꼭 진리가 아니고 우리께 꼭 맞는 게 아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이게 여기도 지금 이게 엄청 많은데요. 지금은 몇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 2500년 전만 해도
이거 고개 하나 건너면은 언어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특히 이런 지역은 뭐 그 인종의 어떤 무슨 집합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수만 부족인 거지. 부족 자체가. 그죠? 다 언어가 다르고 관습, 풍습이 다 다른 잘게 쪼개져 있는 여러 부족들을 다 통합해버리는 거니까 통합하면서 다른 부족들 정말 전혀 다른 어떤 관습이나 뭐 도덕이나 어떤 뭐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저 구석탱이 있는 것까지 다 알게 된 거죠. 그죠? 다 바로 그 의미예요. 자기 중심성을 깼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깨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깨고 나면은 이게 상대주의가 찾아오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 게 절대 진리냐?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쟤네 것도 아닌 거고. 그럼 세상에 믿을 게 없는 거지. 뭐가 옳은 거냐? 이게 사실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래서 냉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게 없다. 세상에 믿을 게 없고, 뭐 세상에 진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디오게네스는 이런 이제 개 같은 굴에서 개처럼 살면서 세상에 진리도 없고 일종의 허무주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냉소주의인데, 근데 이제 여기 쓴 것처럼 자기 중심이 깨지면 사람들은 보통 혼란과 방황을 겪기도 하고 모든 것에 대한 냉소와 경멸, 회의, 의심, 그죠? 다 비하. 그거 뭐 다 어디 가면 또 다른 얘기고 어디 가면 또 다르고 이제 그게 깨진 자기 중심이 깨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 아니겠어요? 저기 사는 우리 그리스 최고의 현자가 있다. 그 당시엔 이게 사실 리크루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리크루트란 게 뭐겠습니까? 뭐 딴 거 없잖아요. 왜 강태공 가서 이렇게 구해오듯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모셔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일종의 어떤 문관이나 어떤 그죠 좋은 거로 해서 딱 가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개소리 말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해도 개소리 말어. 선생님 제가 제국을 건설하고 이러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 같은 짓 말어. 이게 계속 그러니까 무조건 개 같다 다 냉. 그래서 이제 시니컬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안 되니까 안 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최고의 현자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럼 나중에 도와주시고요. 근데 지금 너무 누추하시니까 뭐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제가 부하들 시켜서 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그죠? 야 뭐 다 필요 없고 야 너 좀 비켜, 너 저 햇빛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봐, 그죠?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 같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니시즘, 냉소주의. 그러니까 냉소주의자한테는 어떠한 뭐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다 가상이고 가짜라는 것.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부족들과 민족들이 각자 뭘 믿고 나름대로 상상해서 믿고 살아가겠지만 다 그냥 상대적인 거고, 그죠? 그냥 팩트, 어떤 트루스는 아니고 일시적인 거고,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냉소주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래서 그 시대가 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여기 고등학교 윤리에 나와가지고 제가 써놓은 건데,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 사상을 둘로 얘기하잖아요.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게 없으니까, 뭐 절대 진리도 없고 옳다는 것도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아예 모든 거를 냉소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은 다 쾌락을 쫓은 거죠. 기본적으로. 야, 세상에 뭐 올바른 것도 없고, 절대 진리도 없고, 뭐 맞는 것도 없고, 그래, 그럼 뭐 있냐? 남는 건 뭐 있을 때 즐기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온 거예요, 쾌락주의.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정신적 쾌락주의가 아니라 물질적 쾌락주의가 그렇게 유행했어요. 이때 물질적, 뭐 육체적 쾌락주의지. 육체적 쾌락주의. 그래서 성당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 아구스티누스, 그죠? 어거스틴이 이제 요 시기의 끝자락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완전 방탕하게 살았죠. 이게 쾌락주의예요. 딴 게 아니라. 뭐 세상에 믿을 것도 없고, 뭐 그냥 젊어서 노세 즐기고 사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모니카. 프란체스카요? 모니카 아니에요? 모니카? 아니. 아우구스틴 아니고 어거스틴의 성 프란치스코 엄마가 모니카인가? 어거스틴 엄마가 모니카? 난 모르겠네. 어쨌든 뭐 종교를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깨우친 거죠. 절대 진리가 이게 이제 하느님이 뭐 이제 기독교가 절대 진리다 해가지고 넘어간 건데, 어쨌든 그 당시 유행했던 거는 쾌락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쾌락주의고. 근데 뭐 육체적인 쾌락주의는 철학책에 나올 건 없지. 그죠? 그러니까 나올 게 없고, 철학책에는 이제 정신적 쾌락주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욕주의죠. 그죠? 세상에 뭐 진리가 없으니까 다 끊고 떠나야지 뭐. 속세를 떠나야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거, 산에 들어가는 거지 뭐. 그게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는.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항상.
혼란한 시대에는 지금도 약간 그렇죠. 예. 만연하고 이 쾌락주의가 기본이고 사람들한테 육체적 물질적 과학의 시대 이후에 그건 나중에 과학 여기 나오면 또 그 얘기 나오겠습니다. 우리 과학의 시대도 나오니까요. 과학의 시대가 기본이 쾌락주의예요. 기본이. 왜냐면 과학이 밝힌 게 죽어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죽어서 갈 곳이 없어. 죽으면 우리는 그냥 우주에 먼지로 흩어져. 그러면 남는 거는 살아있을 때 그냥 즐기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과학 시대가 단순히 좋은 물건 만들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상 자체가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과학이. 어쩔 수 없어. 과학의 함축이 죽으면 끝이니까. 과학이 밝혀준 바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서 또 벗어나는 그런 금욕주의도 있고 허무주의도 있고 그건 나중에 그 과학시대 나올 때 다시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흐름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냉수주의가 이렇게 나온 그 맥락입니다.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마저 읽어보시면요. 그러니까 냉소주의 학파, 그죠? 견역파를 창시한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통속에서 살았다. 한 번은 그가 햇빛을 쬐며 쉬고 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찾아왔다. 대왕은 뭔가 자신이 해줄 일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냉소주의자는 막강한 정복제기를 대답했다.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 조금만 옆으로 비켜서 주지요. 당신이 햇볕을 맞고 있어요. 냉소주의자들이 제국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상상의 질서가 오로지 많은 사람이 특히 그 엘리트와 보안대가 진정으로 이것을 신봉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도 같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있는 거지. 왜, 그죠? 권력자한테는 자신의 친위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조도 왜, 자기 그런 친위대를, 그러니까 친위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정신이죠. 정신. 그죠? 진심으로 믿어야만 가능한 거지. 단순히 무력만 쓰다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푸틴이에요. 어느 날 또 그렇게 나올 것 같아, 저는. 푸틴이 어느 날 유폐됐다는 등, 죽었다는 등, 이렇게 지금, 그게 지금, 그 밑에가 만만치 않은, 그게, 그 밑에 푸틴이 과연 그 밑에 어떤 친위 세력, 진심으로 신봉하는 친위 세력이 과연 있겠는가? 그 질서를. 그죠? 대러시아라는 어떤 질서인데 상상해 주세요. 푸틴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대러시아, 러시아의 어떤 부흥. 근데 과연 그것이 잘 먹힐 수 있는 좋은 이야기 같지도 않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 부딪혀가지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물론 좋은 식으로 끝난다면은 핵무기 쏜다 어쩐다 그런. 시진핑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시진핑도 결국 그거거든요. 자신의 상상의 질서를 그죠? 그게 항상 인간 문화가 따지고 보면 안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죠.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뭐 이런. 나머지 대다수들이 이제 점점 너무 똑똑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상상의 질서에 불과하고 니들이 하는 말이 진정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말하는 질서가 그런 걸 자꾸 따지고 캐묻고 하니까 이제 계몽이 되는 거죠. 가치가 유지됐던 게 뭐 어떻게 보면 걔들 그걸 믿었잖아. 그렇죠. 진심으로 믿는 친위대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효력이 있었지. 그때 이제 대공황에서 벗어난 효력이 있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은 거지. 그게 당장 주어지니까. 근데 푸틴은 지금 위기가 온 게, 푸틴도 어쨌든 그걸 처음에는 보여줬잖아요. 러시아가 서방과 맞서면서 나름 그 자원을 팔아서 경제 성장 내지는 최소한 국민들 주머니를 채워줬으니까. 근데 이제는 뭔가 이제 한계가 온 거야, 지금 이게. 그죠? 그 질서가. 그죠? 대러시아라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갑자기 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가지고. 응? 아, 거기 강경파가 있대요. 있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푸틴이 비둘기라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액터가 항상. 꼴통 기질이 그게 사실 그런 거 문화유산자로 이렇게 남아 있는. 있죠. 항상 언제나 있죠. 강경파가 있고. 지금 그쪽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아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푸틴 실각해가지고 진정으로 이것을 신봉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도 같다. 그래서 만일 그 주창자 대다수가 인과 예와 효를 신봉하지 않았다면 유교는 2000년 넘게 이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과 의원들에서 인권을 신봉하지 않는다면 미국 민주주의는 250년은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투자가 은행과 대다수가 자본주의를 신봉하지 않는다면 현재 경제 시스템은 단 하루 주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상상의 질서를 믿는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죠? 진심으로. 신봉주의일 수 있나요? 더 나은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어떤 결과가 그거를 이제 그래서 가져오지 못하면은 이제 균열이 오겠고, 그거를 이제 대한 체제가 어떤 대안적인 상상의 질서.
사실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뭐 고려 불교 대신 뭐 이제 유교가 오고 상상의 질서니까 다 그죠?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게 있으면은 가능했겠죠. 근데 이 시대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세뇌처럼 네.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인 거죠, 그냥. 예, 그렇죠. 예. 따로 뭐 이거를 믿음에 그게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세상은 이런가 보다 하고 자랐고 일부의 사람들만 믿은 거. 근데 그렇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세상이 이런 줄 알았다면은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교육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또 이제 나옵니다. 바로 교도소의 담장 나오는데 이거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는 큰 얘기는 쉬운 얘기입니다. 이 사실과 가치의 구분 요거 얘기에 사실과 어디 갔어? 요거 얘기입니다. 자, 뭐 얼마 없으니까 부지런히 또 하시고요. 교도소의 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의 담장.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상상의 질서를 믿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그 질서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는 위대한 신이나 자연법에 의해 창조된 객관적 실제라고 늘 주장해야 한다. 사람이 평등하지 않은 것은 함무라비가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엘릴과 마르두크가 그렇게 명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평등한 것은 토머스 제퍼슨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신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이 최선의 경제체제인 것은 애덤 스미스가 엘릴과 마르두크를 몰라서. 예? 엘릴과 마르두크가 누군지. 엘릴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 예, 마르두크도 그 최고의 신이고, 신 이름이에요. 엘릴. 메소포타미아. 그 시대의 신. 그 엘릴은 많이 나와요. 그 길가메시 나와. 엘릴이 최고의 신이고, 물론 뭐 최고라고 하지만. 요즘 뭐 영화에 이쪽 신화들도 많이 등장하죠, 인물이. 메소포타미아 쪽이 조금 각광을 받더라고요. 연구가 좀 많이 돼서 그래요.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땐 연구가 아주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죠. 연구가 안 됐는데 그 이후 연구가 많이 됐어요. 이쪽이. 영화나 이런 게 그러니까 오히려 북유럽 이런 쪽 뭐 토르 이런 애들 영화로 나오니까 그거는 아는데. 훨씬 일찍 됐고요. 네. 그렇죠. 이제 마동석 나오는 그것도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유행이죠. 사실은 그죠? 한때 북유럽 신화들이 유행하다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검색해야지. 마동석. 마블 아니고. 마동석. DK? 맞나? 뭐지? 피부근. 엔큐도 뭐 이런. 엔키두는 그 저기 길가메시의 동맹 세력이고요. 길가메시도. 길가메시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때하고 약간 지나서 왜 그 그리스 신화 이야기 그 일본 사람 쓴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막 유행했는데 이 게임이 막 하면서 애들이 이제 북유럽 신화가 또 유행하고 근데 요즘엔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 또 그 신화가 이렇게 또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럼 또 그다음에 또 아마 다른 지역의 또 신화를 또 유행시킬 수도 있겠지. 또 어떨 때 가면은요. 그다음에 아마 인도 쪽 같은데 인도도 신이 워낙 많아서 인도가 신이 워낙 많고 좀 재미있는 것도 많거든요. 나름. 이집트도 많잖아. 그렇죠. 이집트도 그렇고. 근데 아마 인도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는 유행이죠. 문화의 유행.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자유시장이 최선의 경제체제인 것은 애덤 스미스가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불변의 자연법칙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부분은 자연법칙하고 연관은 돼요. 요거는 좀. 이거는 이제 사회 물리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좀 돌아가는 게 좀 일치하는 게 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최선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고 최선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자, 그다음 170페이지로 가서요. 또한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세상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상상의 질서 원리들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한다. 물론 이것도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죠. 그죠? 뭐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는 요정, 이야기, 드라마, 회화, 노래, 예절, 정치 선전, 건축, 요리법, 패션에도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평등을 믿기 때문에 한때 노동계급의 복장이었던 청바지를 부잣집 아이들 유행 삼아 입는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계급 차이를 신봉했기 때문에 젊은 귀족이 농부의 작업복을 입는 경우는 없었다.
당시 경을 뜻하는 써나 그죠? 마님을 뜻하는 마담이란 명칭은 귀족에게만 국한된 특권이었다. 종종 피를 대가로 흘리고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공선한 편지는 상대의 신분과 관계없이 친애하는 귀하의 뜻으로 디어스오 마담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상상의 질서가 정확히 어떻게 삶이라는 직물 속에 짜 넣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나 지면의 제약 때문에 우리는 겉핥기만으로 만족해야겠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조직하는 질서가 자신들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된 요인은 세 가지이다. 1. 상상의 질서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다. 상상의 질서는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지만 우리 주변의 물질적인 실제 세계 속에 짜 넣어질 수 있다. 심지어 돌로 구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인은 개인주의를 신봉한다. 모든 인간은 개인이며 그 가치는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개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눈부신 빛이 우리 삶에 가치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선생과 부모는 아이들에게 같은 반 학생들이 놀리면 무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이니까. 이런 신화는 상상 속에서 뛰쳐나와 현대 건축에서 돌과 회반죽으로 구현된다. 현대 이상적인 집은 여러 개의 작은 반들로 나눠져 있다. 어린이들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사적인 공간을 가져 최대한의 자율권을 지니도록 한다. 이런 사적인 방에는 거의 대부분 문이 달려있다. 또한 어린이가 문을 닫고 잠그는 것을 관행으로 받아들인 집이 많다. 심지어 부모도 노크를 하고 허락을 얻기 전에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 방은 아이의 취향대로 꾸며진다. 벽에는 록스타의 포스터가 붙어있고 바닥에는 더러운 양말이 놓여있다. 이런 공간에서 자라는 사람은 하나의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밖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퍼져나온다고 말이다. 중세 귀족은 개인주의를 믿지 않았다. 사람의 가치는 사회적 위계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뭐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 물론 이건 뭐 중세 귀족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이전 그죠?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돼 왔었죠.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은 끔찍한 모욕이었다. 귀족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훌륭한 이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결투, 그죠? 결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앞에 딱 침 뱉으면 결투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짐해 두었다. 중세의 가치 체계는 현대 개인주의가 그러하듯이 상상의 자리를 떠나 중세 성의 돌에 섞여 들어가 스스로를 구현했다. 성에는 어린이 혹은 다른 누구라도를 위한 개인방이 거의 없었다. 그죠? 저 중세 남자가 10대 아들에게는 성 2층에 자기 방이 있지 않았다. 사자왕 리처드나 아서 왕의 포스터를 벽에 붙이고 부모가 열 수 없는 잠금 장치가 달린 문을 갖춘 방이 없었다. 아이는 큰 홀에서 다른 많은 젊은이들과 나란히 누워서 잤다. 그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할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사회적 위계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에 속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뭐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모든 그 사물에 다 사회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는 그렇죠. 우리 호모 사피엔스 특유의 뭐 다 비슷한 얘기 계속 하시겠습니다. 2번 상상의 질서는 우리 욕망 형태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욕망, 어떤 목적, 그죠? 우리의 목적성 있는 미학성도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삶을 규율하는 질서가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상 모든 사람은 기존의 상상의 질서 속에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지배적인 신화에 의해 욕망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그 때문에 우리 개인의 욕망은 상상의 질서의 가장 중요한 방어물이다. 이래서 왜 사회학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가 산 자보다 힘이 세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죽은 자가 산 자보다 힘이 세다. 우리가 하는 행동 양식이라는 게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이 했던 그 모드, 그 방식을 따르는 것 뿐이라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이리저리 조합하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 우리의 욕망도 그렇고. 그죠? 이제 뭐 더 나간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예컨대 오늘날 서구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욕망은 여러 세기에 걸쳐 존재해온 낭만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신화에 형성되었다. 친구 사이에 충고할 때 흔히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은 이중 간첩으로서 당대의 지배적인 신화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겠죠. 마음 내킨 대로 하라고 하면 사실 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이미 누군가 해놨던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는 권유 자체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은 19세기 낭만주의 신화와 20세기 소비자주의 신화의 결합을 통해서였다. 이를테면 코카콜라 사는 그죠 코카콜라 회사죠. 회사는 전 세계에서 다이어트 코크를 광고하면서 다이어트 코크 기분 좋은 일을 하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사람들이 가장 개인적 욕망이라고 여기는 것들조차 상상의 질서에 의해 프로그램된 것이다. 예컨대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다는 흔한 욕망을 보자. 이런 욕망은 전혀 자연스럽지도 당연하지도 않다. 침팬지 알파 수컷은 권력을 이용해 이웃 침팬지 무리의 영토로 휴가를 갈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 엘리트들은 피라미드를 짓고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 재산을 썼지만 누구도 바빌론에 쇼핑하러 간다거나 페니키아에서 스키 휴가를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늘날 사람들이 휴가에 많은 돈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낭만주의적 소비 지상주의를 진정으로 신봉하기 때문이다. 낭만주의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그죠? 자신이 가진 어떤 감각이나 어떤 그죠? 그 느낄 수 있는 건 못 느꼈던 거를 다 느끼는 게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향해 스스로를 활짝 열어야 하고 다양한 관계들을 두루 맛보아야 하며 평소와 다른 요리를 시식해봐야 하고 다른 종류의 음악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이다. 이 모두를 실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반복되는 일상과 친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먼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냄새와 취향과 규범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말이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이 어떻게 나의 시야를 넓히고 내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죠? 바꾸었는가 하는 낭만주의적 신화를 되풀이해서 듣는다. 소비지상주의는 우리에게 행복해지려면 가능한 한 많은 재화와 용역을 소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뭔가 부족하다거나 올바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상품, 그죠? 자동차, 새 옷, 유기농식품이나 서비스, 집안일, 관계요법, 요가 수업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한다. TV의 모든 관관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나아진다고 말하는 또 하나의 작은 신화다. 다양성을 권하는 낭만주의는 소비지상주의에 꼭 들어맞는다. 양자의 결합은 현대 여행산업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무한한 경험의 시장을 탄생시켰다. 여행산업은 비행기표나 호텔 객실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판다. 파리는 도시가 아니고 인도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경험이다. 그것을 소비하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인간으로서 잠재력이 실현되고 더 행복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억만장자는 결혼 생활에 곤경에 빠지면 아내를 데리고 파리로 값비싼 여행을 떠난다. 이 여행은 어떤 독립된 욕망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낭만주의적 소비지상주의에 대한 열렬한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부자는 관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바빌론으로 여행을 간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 아내가 항상 원하던 호화로운 무덤을 건설했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 엘리트처럼 대부분의 문화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피라미드 건설에 삶을 바쳤다. 문화에 따라 피라미드의 이름과 형태와 크기가 달라질 뿐이다. 피라미드는 수영장과 늘 푸른 잔디밭이 딸린 교회의 작은 집일 수도 있고 전망이 끝내주는 고급 맨션, 꼭대기층일 수도 있다. 애초에 우리로 하여금 그 피라미드를 욕망하도록 만든 신화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드물다. 자, 그 다음 상상의 질서는 상호주관적이다. 그래서 설령 내가 초인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개인적 욕망을 상상의 질서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는데 성공하더라도 나는 한 개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상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면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에게 나와 협력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상상의 질서는 내 상상력 속에서만 존재하는 주관적 질서가 아니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상호주관적, 그죠? 인터서브젝티브, 상호주관적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뇌의, 그죠? 우리 신피질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피질에도 같은 패턴이 존재한다는 뭐 그 얘기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객관, 주관, 상호주관이라는 용어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 객관적 현상이란 인간의 의식이나 믿음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가령 방사능은 신화가 아니다. 방사능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기 오래전부터 방출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믿지 않았을 때도 위험했다. 그러니까 방사능의 발견자 중 한 사람인 마리 퀴리는 방사성 물질을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땐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녀는 방사능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에 과다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치명적 질병이다. 뭐 이런 사람도 또 있죠. DNA 발견자 유명한 로잘린드 프랭클린 그 사람도 그 여성도 일찍 죽었죠. 30몇 살에 죽었는데 그때 몰랐어요. 50년대도 몰랐어요. 방사능 그렇게 노출되면 계속 엑스레이 촬영하면은 그게 어떤 암을 유발하는지 그래서 일찍 죽은 객관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주관이란 한 개인의 의식과 신념에 따라 존재하는 무엇이다. 해당 개인이 그의 신념을 바꾸면 주관은 사라지거나 변화한다. 많은 어린이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상 속의 친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가상의 친구는 그 어린이의 주관적 의식 내에서만 존재한다. 어린이가 어른이 되고 그 친구의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으면 가상의 친구는 점차 사라진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없죠. 이런 그죠? 가상의 친구. 그죠? 우리나라는 없죠. 이제 서양에서 서구에서는 이렇게 있나 봐요. 가상의 친구. 그죠? 남자들 있는데 에드워드. 있나? 에드워드. 에드워드? 요즘 뭐 그러니까 전통 시대에는 뭐 이런 게. 고민형인데요. 아. 요즘에도 있겠죠. 에드워드라고. 에. 차가 없는. 이거는 고민 아니 진짜 그냥 모르겠는데 걔를 보면 가상의 친구가 그래서 가상은 가상. 이름을 가진 인형이 그런가? 에드워드 꿈꾸고 막 그런.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주의다. 자, 피노키오 같은 거 보면 사실 그 뜻깔나무 요정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요정 이야기들이 대부분 아마 그렇겠죠. 요정이 내가 이제 외로우면 나타나서 말해주는 요정, 피터팬 뭐 그런 거 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많겠죠. 뭐 도깨비 장난꾸러기 어떤. 뭐 그 정도 우리나라는 도깨비 정도 그죠. 예.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상호주관, 그죠? 상호주관이란 많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을 연결하는 의사소통 망 내에 존재하는 무엇이다. 이 연결성이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죠. 네트워크. 그래서 단 한 명의 개인이 신념을 바꾸거나 죽는다 해도 그에 따른 영향은 없지만 그 문화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신념을 바꾼다면 상호주관적 현상은 변형되거나 사라진다. 상호주관적 현상이란 악의적인 사기나 하찮은 가식이 아니다. 방사능 같은 물리적 현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뭐 엄청 지대할 수 있다. 클 수 있죠.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인 중 다수가 상호주관적이다. 법, 돈, 신, 국가가 모두 그런 예다. 그렇겠죠. 뭐 역사라는 게 뭐 사람들의 움직임이니까 전체 사회의 움직임이니까. 그래서 푸조는 그 회사 CEO의 상상 속 친구가 아니다. 수백만 명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회사다. 그 CEO가 그 회사의 존재를 믿는 것은 임원들, 회사의 법률가들, 근처 사무실의 비서들, 은행의 출납계원들, 주식거래소의 중개인들, 프랑스에서 호주까지 전 세계 근반 자동차 딜러들 역시 그 존재를 믿기 때문이다. 만일 CEO 혼자서 갑자기 믿음을 버린다면 그는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달러화, 인권, 미국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십억 명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 존재한다. 한 개인은 누구라도 그 존재를 위협할 수 없다. 만일 나 혼자 달러나 인권, 미국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상상의 질서는 상호주관적이며 이를 변화시키려면 수십억 명의 의식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대규모 변화가 일어나려면 정당이나 이념운동 혹은 종교적 광신 집단 같은 복잡한 기구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복잡한 기구를 만들자면 서로 모르는 많은 사람을 협력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런 일은 오로지 그들이 무언가 신화를 공유하고 있을 때만 일어난다. 그러니 현존하는 가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면 그 대안이 되는 가상의 질서를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푸조를 해체하려면 프랑스 법률 체계처럼 그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하고 프랑스 법률 체계를 해체하려면 그보다 더 강력한 뭐 강력하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컨대 프랑스라는 국가를 상상해야 한다. 국가마저 해체하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할 것이다.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우리가 감옥벽을 부수고 자유를 향해 달려나간다 해도 실상은 더 큰 감옥의 더 넓은 운동장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뿐일 것이다. 그래서 이 감옥벽의 이 비유는 사회학에서 유명한 그 책에서 처음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옥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개인의 어떤 자유의 여지가 있긴 하죠. 근데 일단 끝까지 얘기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사실 그 앞에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저 앞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죠? 그 1번이라고 아까 했던 거 상상의 질서는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번 하루는 그렇게 썼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좀 더 깊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말보다는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특유의 인지 유동성에서 비롯된 사고방식.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을 모든 사물에 적용해서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근거하는 거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어떤 물질 하나하나에도 다 사회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그것을 배우고, 그죠? 어떤 물건을 접하건 경험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피엔스가 타고나는 뇌의 배선에 따른 사고이므로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이 사실과 가치를 결합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데, 사실 구별하는 건 쉬운데, 근데 우리의 이 사피엔스 특유의 뇌의 배선은 그거를 적용해서 바라본다는 거니까, 물질적인 사물을 보면서도 거기에다가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넣어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거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전통사회를 지배했던, 그러니까 과학의 출현 이전에 결국 이제 사실과 가치를 결합해서 보는 거죠. 결합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중심적이란 말을 썼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의 그 생활 세계, 그러니까 어느 문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결합되니까 요 말을 집어넣은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인지 유동성 때문에 이 어떤 사실에다가 인간적인 가치, 사회적인 의미나 인간적인 의도를 집어넣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거. 중국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황금색, 그죠? 빨간색, 붉은색.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붉은색은 성공, 행운, 복, 다산 같은 좋은 것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중국 분들 뭐 가게 개업하면 다 이런 거, 금에다가 빨간 거 다 달아놓고, 하는데, 이 빨간 거 좋아하는 게 그 제사 때 뿌리는 피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피. 그러니까 제사 때 원래 사는 동물을 잡잖아요. 제사 때 잡아가지고 피를 막 뿌려놓으면은 이제 잡기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부족도 왜 그래서 빨간 피를 쓰는 거 아니에요? 돼지 피로. 옛날 초기에 그 제사들은 사람을 잡았죠. 익혀서 올리는 게 아니고 생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팥죽도 붉은색이잖아요. 뿌리는 게. 붉은색이 그러니까 그 피를 뿌리면은 그러니까 잡기는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부적도 뻘겋게 써서 딱 부숴놓으면은 귀신이 들어오다가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는 거지. 원래 피로 쓴다며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 피가 제일 좋은데 옛날에 사람을 죽여서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돼지 잡아서 돼지나 소나 양의 피 이런 거. 그래서 붉은색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붉은색을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소령에서는 약간 피는 생명을 네. 뜻한다고. 네. 서양 애들이 붉은색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바다가 약간 실성하는 게 있는 거. 붉은색은 우리가 타고난 가장 먼저 인지한 색이 붉은색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네. 생리적으로는 붉은색을 보면 겁을 내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것도 결국 문화적인 거죠, 사실은. 네. 그 벌써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예.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살았으면 자연스럽게 불타는 색은 뭐 좋은 것, 그죠? 뭐 행운을 의미하는. 그 너무나 자연스럽게 단순히 불타는 거, 특정한 파장의 빛에 불과한데 그거다 가치를 결합시켜서 우리가 봤을 거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물질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쓴 것처럼 다른 문화나 다른 맥락에 가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지. 그죠? 붉은색을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좋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요거. 그죠? 요게 그렇게 어떤 팩트에다가 우리는 각각의 문화 세계에 어떤 상상의 질서를 믿냐에 따라서 그 특정한 가치나 사회적인 의미, 어떤 인간적인 의도, 목적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가지게 된 자연적인 사고방식, 그죠? 그 인지 유동성에 의한 모든 것을 의인화해보고 이제 뭐 인간적인 의도를 가진다. 그다음에 그거로 이어지는 주술적 사고.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게 여기, 그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장희빈, 숙종 때 장희빈이 미워했던 중전을 투기해서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른 것을 연출하는, 그죠? 그죠? 이게 이제 사실 주술이잖아요. 주술. 그죠? 죽어라. 근데 주술의 기본도 사실 그래요. 주술이 물질에 대한 작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다루듯이 하는 거죠. 그죠? 사회적 관계는 예를 들어 산신령이 노했다 그러면 그 노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인간을 다루듯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술을 막 뿌려주고 뭐 그죠? 절하고 뭐 바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술의 기본은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어떤 의술이나 기술처럼 물질적 작용을 통해서 뭘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다루듯이 해서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거는 벌써 뭐냐면은 그 대상에다가 어떤 사회적인 의미나 인간적인 의도를 집어넣어서 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주술하고 다 연관되는 겁니다. 요렇게 바로 연관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이 사실가치 결합은 우리 일상 언어에도 너무나 많이 관찰되는 겁니다. 이거 타고난 사고 방식이고, 그게 선사시대부터 시작됐겠죠. 우리 말 자체는, 그죠?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이미 선사시대부터 있었으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된 그 일상 언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 disaster, 그죠? 이게 재앙, 재난, 엄청난 불행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 디스라는 것하고 에스터, 그리스어로 그 에스트로, 그냥 별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뜻합니다. 이게 합쳐진 거라는 거지. 가치와 사실이 결합된 디제스터, 불순한 별, 나쁜 별. 이게 사실은 해성이에요, 해성. 원래 디제스터가 해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이제 해성이 나타나면은 이제 땅에 난리가 났죠, 그죠? 막 전쟁에 불나고 흉년 들리고, 그죠? 이렇게 재앙. 그러니까 해성은 재앙의 징조다. 전통적인 사고에서 재앙의 징조. 그래서 디제스터가 이제 재앙의, 원래는 해성이라는 뜻인데 나쁜 별, 그죠? 그러니까 재앙의 징조에서 오늘날엔 재앙, 재난 이런 뜻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해성이 나타나면 이를 쫓아내기 위한 주술을 행하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에 불과한데, 자연적인 사실에 불과한데, 여기다가 우리가 사회적인 의미나 가치를 담아서 보는 거죠. 그죠? 야, 저 뭔가 불길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오늘날의 해성의 출현은 재앙의 징조가 전혀 아니라, 그죠? 어떠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미나 가치도 없고, 그저 자연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 그 이즈 현상일 뿐이다. 그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치가 분리된 거지. 과학의 시대 이후에.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2061년 여름쯤 지구에서 헬리오생 관측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애가 관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성이 나타나면은 애들 눈을 가렸어요. 못 보게. 이 보면 이거 애들은 빨리, 그죠? 나쁜 기운을 받아들여가지고 애들이 악마가 된다고, 악마성 그런 게 된다 그래서 해성 아예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나가지도 못하게, 어릴 때 뭔가 나가지도 말라 그런 거 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일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맞아. 일식 같은 것도 나가지도 말라. 이게 뭔가 애가 이상하게 된다. 그죠? 보지도 못하게. 그 어떤 인간적 가치를 부여한 거지. 근데 오늘날엔 그게 아니라 나오면, 야, 관찰해야지. 그죠? 오히려 애들 보고 관찰을 권장하는 거지. 근데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근데 이걸 보더니, 근데 아빠는 볼 수 있을까? 그러더라고. 2061년 그래서 아빠는 살아있을까? 애가 어릴 때. 그거야말로 너무 슬프다. 우리 어렸을 때 헬리의 성이 왔었어. 네, 왔었어요. 예. 알았어요. 2061년이면, 야, 아빠도 봐야 되지 않겠냐? 볼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 아빠는 볼 수 있을까? 자기는 보는데, 그죠? 자기는 보는데. 두 번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죠? 아니, 꼭 그렇진 않구나. 두 번, 요즘 수명이 2062년에 70년대. 35. 예, 76년. 그냥 두번 보세요. 네, 그래서 두 번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단어도 그래요. 이것도 애매하게 되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쓰는 말도 사실 상당히 그래요. 이게 사실가치가 결합된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바른손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죠? 바른손이라는 게 이게 바르다는 거는 가치고, 가치. 손은 그냥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 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게 슈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어릴 때 그러니까 이게 바른손이고, 야, 이게 바른손이, 이 왼손은 틀린 손인 거지. 이 왼손잡이 이제 억압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왼손잡이 억압의 역사. 그래서 참 그 왼손잡이 억압의 역사. 근데 그런 거 책을 쓴 사람이 없더라고 찾아봤는데. 사실 그거는, 응? 최근에 나온 게 있을걸요. 어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왼손잡이의 정말, 이거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마찬가지인데. 예. 동양을 막론하고 왜? 예. 그건 요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라이트란 단어도, 그죠? 라이트가 오른쪽이고, 이게 올바른 거지. 이게 맞는 거고, 그죠? 그거 딱 들어고 벌써 이게 사실하고 가치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유는 단순하겠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요것도 그래요. 근데 노말이란 단어, 노말. 이게 정상적, 일반적이란,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팩트를 의미하잖아요. 팩트인데,
근데 이로부터 그것이 노말한 것이니까 그래야 한다. 슈드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슈드. 이것도 사실에 가치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걸 해야 되나? 그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단어가 이게 노말인데 이게 이게 규범이라는 뜻이잖아요. 규범. 이게 나온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니까 그걸 해야지, 따라야지. 그죠? 이것도 사실 가치가 결합된 그런 단어예요. 이 노음이라는 단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자연주의 오류라 그럽니다. 논리학적으로는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도 그렇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니까 왼손은 이까시, 그죠? 뭔가 오른손잡이 보기엔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불편해 보이고, 이 손잡이나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거는, 그 예전 사실이니까 지금 통계는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 통계로는 왼손잡이가 수명이 한 10년이 짧았대요. 왼손잡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왼손잡이로 계속 쓴다는 거는 후천적으로도 이게 양손잡이가 되지 못했다는 가난한 하층민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층민들이 많았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 수명이 짧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말한 대로 모든 게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지. 뭐 돌리고 이럴 때마다 반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래서 예전에는 수명 차이가 10년, 1, 2년도 아니고 평균 수명이 10년 차이가 났다고 그렇게 제가 어디서 본 게 있습니다. 물론 옛날 거라서 요즘에는 뭐 그 정도까지 아니겠지만은요. 이전에는 의외로 왼손잡이가 더 드러나는 왼손잡이보다 날 때는 왼손잡인데 고쳐서 이게 압박이 가해져가고 고쳐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이제 더 많이 왼손잡이가 나타나요. 아우 진짜 테니스 많죠, 요즘 왼손잡이들. 이게 티가 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깍지 하는 것도 이 손가락이 그렇죠? 올라가는 사람도 이 손가락 이거는 보기에 별로 티가 안 나니까 억압을 안 받는데 오른손 왼손 너무 티나요. 다른 게 티가 나서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늘날에는 뭐 일단 다르면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하면서 다르면 일단 혐오를 하는 거지. 그런 게 있죠. 예. 좀 유전적으로 열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 열성이라고. 열성의 인자가 누구나 다 있을 텐데. 그죠, 누구나 있을 텐데. 예. 어쨌든 근데 왼손잡이들 요즘 뭐 축구 선수도 왼발, 그죠? 왼손, 야구도 왼손 타자 뭐 이런 쪽으로, 그죠? 배구도 그렇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상당히. 아버지가 왼손이었는데 우리 애들 왼손이었고 막내 동생이 왼손이었고 근데 저는 이게 왼손을 쓰는지 모르는데 어떤 실기다를 알았어요. 실기는 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끼는데 남들 본 게 다 오른손을 끼는 거야. 나는 왼손을 자꾸 끼고 있고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얘기해서 그래서 알았는데 이게 다 조금씩 이제 표현이 되나 봐요. 많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고쳐야 됐거든요. 그죠? 엄청 막 맨날 때려가지고 오른손으로. 그래서 글이랑 밥 먹는 것만 왼손으로 해요. 나머지는 다 또 오른손으로 해요. 하나도 안 했는데 애기 때부터 따라하다 보면 밥 먹고 글씨 쓰고 하는 건 다 왼손. 고쳐서 얘가 원래 왼손잡이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왼손잡이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나머지 뭐 문고리 올리거나 이런 거는 그게 편하니까 그렇지. 그냥 이걸로 하는 거고 밥 먹고 글 쓰는 거는 이게 더 편하니까 우리 엄마 왼손잡이 진짜 격세 요즘. 우리는 저희 주변은 왼손잡이가 없는데 제일 큰 녀석이 왼손잡이. 피 검사를 해봐야 되나? 아니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왼손잡이 원인을 아직 몰라요. 왼손 오른손 몰라요. 근데 분명히 타고나는 건 맞는데 유전적인 건데 성향인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아직도. 왼손으로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신비한 얘기긴 해요. 먼저 뻗어서 많은 배송 중에 하나 뭔지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맞아. 산의 운해하고도 연결되고 뭐 많이 쓰면 뭐 좀 운해 좀 거꾸로 운해. 손잡이는 운해가 말치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전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대항해 시대와 같은 문화 충격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아까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마찬가지지. 여러 곳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갔더니 붉은색이 뭐 전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흔들흔들 그죠? 그냥 붉다는 거는 팩트에 불과하고 그죠?
고정되는 게 아니다. 이게 꼭 좋은 게 아니라 어디서는 좋게 보고 어디서는 나쁘게 보고 그러면은 결합된 것이 아님을 쉽게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가치가 대항해 시대에 이거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한 300~400년 전 400~5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옛날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야 이게 다르네. 이제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즉 사물에 대한 가치 부여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 아, 분리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고양이는 한국에서는 별다른 가치고 일본에서는 복을 부르는 마네킹 했고 요거 맨날 그 초밥집에 있잖아요. 여기 들어와라. 그래서 돈 써라. 들어와라. 예. 그다음에 까마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과학 얘기 이거. 질병이 사실 제일 커요. 거기에 대해서는. 질병.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거기다가 가치를 결합한 거지. 전통적으로 사람이 나쁜 병에 걸렸을 때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의 도덕성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뭔가 나쁜 짓을 했다, 이게. 이놈이 뭔가 이게 예전에는 그래서 귀족들이 병에 걸리는 거를 치욕으로 생각했어요, 귀족들은. 이게 내가 뭔가 하늘의 벌을 내렸고, 귀족도 사회에서 배척당한다는 거지. 그죠? 뭔가 잘못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초창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코로나 초기에 걸린 사람. 겁나하는 거지. 그죠? 그걸 더 겁나했어요. 코로나에 걸린 거 자체가 아파서가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그냥 왜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저 인간이 인간이 나쁜 인간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까지 막 다. 아주 막 코로나 오픈을 못했어요. 실제로 죄진 사람으로 여겼지 다. 그죠? 이 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 병에 우리는 그죠? 테스트 때도 사제들이 이렇게 채찍 들고 다니면서 때려대서. 그렇죠. 그 바로 이 얘기를 나쁜 명. 네가 뭔가 이제 죄악을 저질렀다. 하다못해 마음속으로라도 그죠? 그런 거지. 막 신하고 막 더 전염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욕을 원하지 이렇게 합니다. 욕을 그죠? 에이 연병할 놈 그죠? 연병 장티 부세 걸려. 이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오늘도 많이 남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런 몹쓸 병에 자꾸 그 이유를 캐는 환자들. 그래서 전남대 교수가 저는 어쩌다 이런 몹쓸 병에 걸린 걸까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아등바등 살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그동안 가족을 살피지 않았던 가족을 살피지 않았던 벌을 받는 것일 테죠. 라고 딱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맞아요. 잘못했네요. 그럴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죠? 이거 당장 무슨 병에 걸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벌써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자연스럽게. 그죠? 외국 사람들, 오마이갓 하듯이 우리나라 사람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바로 그 사실 가치를 결합하는 거죠. 그러나, 그죠? 이제 과학이 나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이런 그 문화 충격, 그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게 고정된 게 아니구나. 사실 가치가 그러니까 즉 상상의 질서라는 게 이게 꼭 그죠? 물질 세계에 결합된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과학이에요. 과학이 보여준 일반적으로 질병이란 환자의 도덕성, 그죠? 인간적 의미와는 관련이 없는 이거 돌보지 않고 그래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인, 그죠? 세균, 바이러스, 유전적 결함,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는 거, 여기 과학이 보여준 거죠. 그죠? 그래서 과학의 시대 이후에 이것이 이제 분리가 돼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죠. 요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의 그 종특, 그죠? 사회적 배선 때문에 오늘날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장 이런 일 발생하니까 이거 윤 대통령 때문에 그죠? 이게 지금 또 박근혜는 그때 지진이 전조다. 탄핵 전조다. 지진이라는 사건. 옛날처럼 생각하는 거지. 남상 성벽이 무너지면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합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 우리 그런 사례들도요. 이 사실 가치를 결합하는 거는 이건 더 나아간 우리가 앞으로 보시면서 또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